내가 국민의 저 똥당이 사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합의해 주지 말고 싸워야 되고 끝까지 투쟁해야 될 것도 결국 합의를 다 해줍니다. 지금 문가리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면서 경찰에다가 수사권 등 종결권 등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척 하면서 한편으로 경찰도 지금 갈갈이 분열을 시키고 있어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누어서 한 지붕 세 가족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삐까뻔쩍한 보안이나 경비에 나서는 국가경찰이고, 어떤 사람은 내내 수사만 하는 수사경찰이고, 어떤 사람은 자치경찰을 지방자치단체 하에서 하는데, 자치경찰은 내가 무슨 은행에 있는 청원경찰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경찰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보경찰개혁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3개를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경찰청장이 경찰조직 전체를 관장하지만은 이제 경찰청장이 국가경찰만 관장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이 되고, 그리고 시도지사 산하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통솔하고,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국가경찰만 경찰청장이 관장하고, 그리고 자치경찰은 시도 산하에 경찰위원회가 관장하고, 자, 그리고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끌고 간다는 겁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꾸려져서 위원장은 위원 7 중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을 위한 별도 조직은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지만 지감독체계가 별도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중에 이제 도둑이 왔다 하면 잡으러 가는데 국가경찰도 잡으러 가고 자치경찰도 잡으러 가는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학교폭력, 아동 여성범죄, 실종아동 수색을 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하지 않는 보안, 외사, 경비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데모 막는 거 이런 거는 국가경찰이 한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이라는 부분에 저는 반대합니다. 경찰은 하나의 몸뚱이로 하나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유지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경찰 신분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에 나누어지고 나면 그야말로 다 국가경찰 하고 싶지 누가 자치경찰 하고 싶겠습니까? 수사만 하는 경찰은 경찰청 산하에 별도의 본부장을 모집을 하고, 이 본부장을 경찰 외부에서도 모집을 하고 2년 단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본부장이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한다고, 경찰청장은 아주 예외적인 내용 빼놓고는 이 수사경찰에 개입하지 못한다. 결국은 이 수사경찰은 별도로 외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외부에서 뽑혀 들어갈 수도 있는 수사본부장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보경찰도 업무를 조정을 했어요. 근데 문이 무엇 때문에 경찰을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수사경찰로 나누어서 경찰 조직을 해체하겠습니까? 자, 1차로 검찰 사냥이 끝나고 경찰한테 먹이를 던져주는 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도 3등분해서 이제 경찰의 기능 약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 내부에서도 성실한 경찰 공무원들이 이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경찰대학 나온 경찰의 수뇌부들만 경찰의 수사권을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 독점을 막고 어쩌고 황운하 같은 사람이나 쌈박질하고 있지,
그야말로 일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급 경찰관들은 기존의 경찰 체제가 무너지고 경찰이 3등분 될 때 기존에 10만 명도 넘는 저 경찰을 어떻게 자치경찰이고 국가경찰이고 수사경찰로 나눈단 말이에요. 누구는 여기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자, 이게 가능하며 이것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 21은요, 경찰 조직을 세 갈래로 나누어서 끌고 가는 부분은 정권의 경찰 약화와 공권력 약화와 또 비리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그야말로 정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장난으로 본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경찰은 지금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몸뚱아리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판사를 잡아먹고, 두 번째는 검사를 잡아먹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정권이 경찰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경찰 수뇌부라는 것들이 정치 간신이 되어가지고 문가리 앞에서 저거들한테 먹이 많이 던져준다고 좋아하는데, 우때가지들이야 자리가 생겨서 좋을지 몰라도 진짜 성실한 경찰이 직업인 중하급 경찰관들은 지금 경찰 조직을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는 것이 경찰 조직 해체이자 승진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생길 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경찰 조직의 약화. 자, 자치경찰 누가 하려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경찰을 하면 교통경찰이나 뭐 동네 순찰 경찰을 벗어나서 형사도 해보고 싶고 정보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중앙에 가서 외사도 해보고 싶고 이런 꿈이 다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요 경찰 조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혁명 21은 여기에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경찰에서도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기 조직 운명을 결정하는데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것과 별도로 어제요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어요. 이제 대북 전단을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아니,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화를 우리가 알리고 또 북의 실상을 그들이 깨닫도록 도우는 부분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고 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여정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있지 않겠다고 작년에 한번 큰 소리 쳤잖아요. 자,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는 노예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올 2월에 김정은이가 난데없이 탈북 단체 등의 전단 살포 등을 비판하자 정권이 이걸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영이는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고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이고 한반도 평화정진법이고 남북 간의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미국은요 중국의 대북 제재 비협조에 대해서 55억 포상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무부가요 북한의 돈 세탁, 제재 회피 그리고 사이버 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달러까지 주겠다. 마약, 돈 세탁, 무기 판매 등 8개 분야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상금을 걸고 잡아가지고 처벌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788건의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단 한 번도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금지한 석탄이나 제재 품목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운반하는 선박이 555건, 그리고 이걸 제공해도 한 번도 불법 수입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국이 주지만은 한국에서 북한의 석탄이나 정제유 등을 민무역하는 행위를 신고해도 똑같이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북한의 석유, 석탄 등의 불법 한적이 중국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한국도 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이 아시아 짜르라는 제도를 신설했어요. 중국에 맞선 한미일 동맹 등 아시아 지역의 업무를 총괄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백악관 NSC 국가안보보좌관 옆에 신설해서 아시아 부분에 대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지금 쓰려고 한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중국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 문제와 법 집행, 남중국해의 밀무역 등에서도 협조해야 될 거다라고 지금 미국의 국무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만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데 대가를 치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